자, 얘들아, 안녕. 벌써 아저씨하고 경제 공부를 한지 4시간째구나. 자, 오늘은 억만장자가 된 아이 얘기를 해야겠지. 내가 제목을 아이로 한 거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이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 아이는 이제 생선장사, 그리고 귤장사,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뭘로 돈을 버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자, 니들이 아저씨가 뭐 여러 번 EQ를 발달시켜야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예전부터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주 유명한 위인들은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게 그런 EQ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여행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한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좀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제 노력하는 만큼 행복은 찾아온다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저씨가 이제 그 경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아저씨가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청계천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도 청계천 그 개천 아주 보기 좋게 그 이렇게 복개 공사를 해가지고 뭐 개천이 흐르고 그러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그 전자 제품 막 부품들 이렇게 파는 데부터 해서 쭉 그 올라가면은 헌책방도 있었단다. 그래서 헌책방에서 아저씨가 책을 보다가 경제에 관심을 가진 게 제일 먼저 만화책이야. 오래된 만화책 이렇게 막 찾다가 보니까 일본 만화책을 찾았는데 일본 만화책에서 주식에 관련된 그 만화가 있었어. 그래서 아저씨는 그거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그 만화책을 산 거야. 근데 이게 뭐 5편인가 6편짜리였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편이 없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좀 싸게 샀는데, 자, 이제 그걸 사가지고 가서 이걸 보려니까 이제 일본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학교에서 일본어를 뭐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만화를 보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노력한 만큼 어떤 결실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일에 충실하고 재밌으면 행복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은 심도 있는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저씨가 이 주식 만화책을 보고 처음으로 접했던 게 그거야. 야, 이거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사람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니들이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모든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었지. 뭐 왜 나는 뭐 부잣집에 태어나지를 않아가지고 흙수저야 금수저 애들 보면 너무 부러워.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지. 야, 니들은 왜 BTS가 못되고 손흥민이 못된 거야? 니들이 그만큼 노력해주면 되지 않아? 적어도 부모의 입장은 니들이 스스로 사회를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니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이때부터는 부모님들한테 손을 안 벌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획을 세워봐. 자, 그러면 저 아저씨 처음에는 뭐 게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는 뭐 우리보다 고생하라고 하네. 그렇지만 니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사는 것보다 나중에 결혼도 하고 나와가지고 니들이 또 애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어떤 여자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 부잣집으로 시집가면 되지 아니면 뭐 재벌한테 시집가면 되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뭐 잘 사는 여자애한테 결혼하면 되지.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왜 우리가 예전에는 뭐 동물들의 세계를 봐도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지 못하면 굶어 죽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니들 혼자는 좀 힘들지 모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자. 자, 이게 메이레이키 대화재라는 그 일본의 그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사진인데 이거를 너희들한테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도쿄 지역에만 수도가 된다. 수도라는 말은 알지? 우리나라 이제 서울처럼 뭐 각 나라의 수도인데 일본은 도쿄가 수도고 저번 시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렇게 길고 크다. 자, 길고 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바로 이 약간 허연 대지, 그러니까 뭐 녹색 부분이 아주 연한 대지. 여기가 일본에서는 가장 넓은 평야 지역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데는 저 도쿄, 조금 더 줄여보자. 도쿄, 그리고 여기 나고야, 그리고 뭐 하마마스시, 그 다음에 오사카,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히로시마 이 부분, 그리고 후쿠오카, 요 정도가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지역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일본은 도쿄에는 뭐 도쿄대학도 있지, 동경대학, 그리고 뭐 뭐 오사카나 이런 데는 오사카 대학, 국립대학들이 굉장히 유명해.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들은 뭐 그렇게 유명은 하지. 뭐 우리나라 뭐 연세대, 고려대처럼 유명은 한데, 여기 보면은 뭐 요런 가고시마 그러면 가고시마 대학 국립대학, 후쿠오카 하면 후쿠오카 국립대학, 이런 식으로 오사카 하면 오사카 국립대학, 뭐 이런 그 곳이 있고, 역시 사립도 한 2개 정도씩은 있어. 2~3개씩은. 근데 이렇게 희한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막 산들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쪽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오사카다 그러면 오사카 대학이 이제 여기는 교토 대학도 있는데 오사카 이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출신들이 이곳에서 그냥 사는 거야. 뭐 도쿄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도 항상 그 꿈은 도쿄로 가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도쿄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지. 그러면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백만장자 뭐 천만장자가 된 저기 뭐야 다나카가 이제 자랐겠지. 그럼 이 오사카에서 이렇게 도쿄까지 이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 벌어지는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다나카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오사카에서 생선 장사는 계속 잘 되고 있겠지. 그런데 원래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뭐 이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어떤 가게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별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노는 경우도 좀 있어. 그치? 돈이 뭐 계속 들어오면 물론 이제 재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금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정말 돈 많으면 놀러 다니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과거에는 그다지 뭐 크게 일을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다나카는 이제 그 부자 동네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친한 친구를 하나 사귄 거야. 근데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발사였어. 그러니까 이발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부잣집에 불려 다니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발을 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둘이 장기를 두고 있다가 그 다나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나카, 너는 코 옆에 있는 큰 점을 떼어버리면 지금의 백만장자가 아니고 천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나카가 이제 친구를 믿고 관상을 잘 보는 친구라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 관상도 있고 이 좀 미신들을 좀 많이 믿었지. 근데 이제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 점을 떼어버린 거야. 자, 점을 띄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장기를 뒀겠지. 장기를 두면서 다나카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얘기대로 점을 떼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되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야, 부자가 그냥 되는 거냐? 준비를 다 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니 무슨 준비를 해? 자,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 보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상에서는 이게 뭐 작전을 다 얘기를 했겠죠. 작전을 다 얘기를 했지만 뭐 항상 얘기는 먼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 돈을 버는 이야기고 결론은 나중에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결론을 미리 봐버렸어요. 이 아저씨가 뒤쪽으로 사진을 좀 놔뒀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본의 대화재 부분에 대한 이 그림이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좋아서 금방 눈치를 챌 거예요. 이 이발사가 지금부터 너는 이 건축 자재를 모으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매점 매석이 나와요. 매점 매석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물건을 자기가 다 전부 사가지고 나중에 이걸 싸게 파는 거를 이제 매점 매석이라고 했잖아, 우리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이 뭐 일본은 대부분 이 그림에서 봐서 알겠지만 거의 목조 건물이야 가지고 이렇게 막 불이 나면은 이제 얼마나 이게 힘들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이게 그 사망자만 해도 10만 7천 명이 넘었었대,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화재지, 이런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은 엄청나게 타버렸는데, 이게 이제 메이레이키 대화재라는 그 화재야.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역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화재로 돈을 많이 벌었단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 보통은. 그렇잖아? 보통은 안 하고, 그 도쿄 전체 지역에서 이게 보통은 이제 나무로 된 집이 일본은 굉장히 많아. 거의 다 나무집이야, 이때 당시는. 왜냐면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지으면 그 나무가 지진에 흔들려도 이렇게 무너지지를 않아. 그래서 일본 집들은 대부분 나무집이고, 거기에 맞게 살려면은 밑에 이 다담이라고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침대 매트리스처럼 만든 게 다담인데, 이걸 밑에 다 깔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재가 일어날 걸 미리 예상을 하는 거지. 뭐 이발사가 다나카에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에 관련된 목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튼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부품들을 다나카는 또 다 사가지고 큰 이 변두리에 그 부분에다가 그걸 다 싸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지킬 수 있는 애들을 또 이제 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지킬 수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축 자재를 잔뜩 이렇게 사놓고 이제 있었단다. 그러니까 뭐 도쿄도 이렇게 보면 뭐 또 이렇게 뭐 깡패 같은 애들, 뭐 하는 애들, 이걸 지킬 애들은 분명히 쓰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건축 자재들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이제 장기를 두면서 그러는 거야. 야 임마, 언제 나는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자, 머리는 좋았던 다나카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걸어가지고 이게 막 그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분명한 거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 시간을 정말로 참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집을 사놓고 부동산도 막 어떤 때 보면 엄청 올랐다가 또 엄청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 오를 때 따라 사.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혹 빠지면은 정말 괴로워하지. 근데 어차피 부동산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안 오르면 그냥 내가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그 내 돈이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무슨 건축 자재를 사놓는다든지 장사를 하려고 어떤 물건을 사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 그래서 다나카도 역시 사람이야. 야, 네가 전 빼라고 그래서 전 빼고 건축 자재를 다 사모으라고 그래서 사모았는데 이거 뭐냐? 돈이 안 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발사가 잠깐 기다려라. 그거는 곧 해결될 문제고 장기나 돌아.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뭐 술래기 막걸리 내기 장기를 두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이야.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이런 큰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일본의 그 도쿄 지역이 뭐 한 4분의 뭐 한 3 정도. 잠깐만 이거 한번 내가 찾아볼게. 자, 이 얘기는 얘기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니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쿄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의 한 70%가 전부 불에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이제 시대가 에도 시대거든. 에도라는 시대인데 정말로 불에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큰일 났지. 이게 진짜 세계 3대 그 화재라고 그래서 로마 대화재, 런던 대화재, 그리고 이 일본의 메이레키 대화재가 이 세계 3대 화재라고 그래. 근데 이 재밌는 게 이제 어째 됐건 간에 이거는 끝 마무리해서 한번 화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정말 이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70%가 불에 타버리니까 이제 건물들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렇게 되니까 건축자재 가격이 뭐 하루하루가 모르게 급등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나카는 이 건축자재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사러 오는 건축 하는 사람들이 막 사러 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야. 막 예전에는 100원 했던 못이 100원이라고 해서 하나는 아니겠지. 100원어치 했던 못이 뭐 정말 1000원이 되고 뭐 10,000원이 되고 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정말 천만장자였던 다나카는 이제 억만장자가 돼버린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벌어버린 다나카의 얘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들었는데, 정말 다나카는 코 옆에 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발사는 이 불이 날 거를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고 경제에 대한 공부가 되지. 자, 억만장자는 되긴 했지만 이번 공부는 조금 무섭고 약간 섬찟할 수도 있어. 자, 이 화재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정리를 해놨겠지. 정리를 해놨는데 이 화재의 처음 발생 장소가 그 도쿄 인근에 있는 혼묘지라는 그 절이었는데, 이 절에서 어떤 그 여자아이가 입고 있던 기모노라는 옷을 불태우면서 일어나는 거래. 근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옷을 입고 뭐 죽었는데, 그 옷을 옛날에는 그 소장품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나 이런 걸 묘지에다 집어넣어 주는데 그 여자의 옷을 빼가지고 누가 팔아먹은 거야.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옷을 입은 여자들이 그 여자애가 죽은 날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설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옷을 그 주지 스님이 불에 태우려다가 그 옷이 여자아이의 혼령이 나타나서 막 불길이 휩싸이고 도쿄가 불이 났다는 그런 막 전설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설이겠지만 그때 뭐 이제 루머를 만든 거겠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혼묘지
주지 스님한테는 전혀 책임을 안 물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뭔가 좀 찝찝한 거지. 왜냐면 뭐 불이 나고 이러면은 분명히 거기 사고에 대한 원인이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그때 에도 그 시대에 그 막부라고 그런 거는 지금 그 정치를 하는 애들, 사무라이 애들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조종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거를.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내가 다나카라 그러면 그 이발사 친구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야, 너 왜 그 화재가 나는 줄 알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분명한 거는 화재가 나면은 날 거를 알았던 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결국 정확한 정보가 억만장자를 탄생시켰을 거라는 거는 아저씨는 생각해보면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아. 왜? 이발사는 부잣집이나 높은 사람들 이발을 해주러 다니면서 뭐 밑에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분명한 거는 모르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 이발사는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야, 이 그 정치를 하는 애들이 너무 이제 그 낡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정말 이 역사에서 그거를 정말로 그 평가하고 있어. 이거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방화란 말은 이제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거지. 방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막부라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정치를 하는 애들이야. 도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역사에는 써 있어. 그래서 도시를 허물고 이거를 이제 그 계획하려고 했는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보상도 해달라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일본은 굉장히 이 일본이란 나라는 아까 그 지도를 봤지만은 굉장히 그때가 태풍이 이제 많이 와서 이 태평양에서 이 태풍이 바람이 불고 이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에 3월이야 이때가 북서풍이 부는 3월에 전체적으로 불을 태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화재가 나고 나서 이제 이 도쿄가 새로 재건이 됐다.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보니까 아저씨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발사가 미리 그 고위 간부들 이런 계획을 세운 애들의 얘기를 듣고 다나카한테 가가지고 다나카에게 그런 건축 자재를 사게 했고 그 계획을 알았던 이발소 친구는 시간을 기다려라 아마 그 태풍이 부는 그때까지는 화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가 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지 알 수 있지. 단 이 정보가 가짜였다 그러면은 다나카는 천만장자의 돈을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손실을 받겠지. 왜? 건축 자재를 싸게 팔아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그 손실을 볼 수 있었는데 다나카의 판단에는 지금 시중에 있는 건축 자재를 다 싹쓸이 해버리면 적어도 조금씩 그 팔면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로 그 이발사 친구의 말처럼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를 알았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다나카가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했을 거지. 아니 세상에 참 아무리 친구 말 듣는다고 천만장자가 된 다나카가 전부 이 건축자재 모아라 이러면 모았을 것 같아? 아니지, 전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확한 정보는 지금 우리 현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자 어떤 주식이 간대더라. 근데 이런 그 역정보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어.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진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는 기초 공부가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약회사가 무슨 약을 만든다더라. 그럼 이 약을 정말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옛날에 보물을 싣고 가던 배가 진도 앞바다에 빠졌다고 그걸 건져낸다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는 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있을 거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가지고 엄청 가격이 오른 데다가 팔아먹고 도망가 버린 거야. 결국 금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역정보라고 그러는 거야. 과거에는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 말을 듣더라도 이게 정말 큰 정보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인터넷 세상에서 SNS나 뭐 어떤 그 카페나 뭐 이런 그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역정보를 엄청 흘려가지고 거짓말로 돈을 벌고 이렇게 쭉 빠져나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엄마 아빠하고 한 번씩 해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저씨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너희들도 분명한 거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어. 학생인데? 그럼 학생인데도 벌 수 있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정보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언제까지 부모님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 니들도 당당히 돈 벌어가지고 이 정도 돈 벌 수 있다면 나 게임하면서 살 거야. 이러면 되지. 자, 이런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이런 저런 뭐 아무 생각 말고 아저씨 얘기는 그냥 흘러가듯이 듣고 그냥 니들이 조금만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경제 공부를 같이 할지 한번 진행해 보자. 자, 다음 주까지 안녕.